여기 한 여성이 자신의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 동양인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동양인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마리입니다. 저는 디저트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카페를 시작했어요. 파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죠. 저희 카페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당일에 만든 디저트만을 판매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대표 메뉴로는 크렘 브릴레, 마카롱, 타르트 타탱 등이 있어요. 특히 저희 집의 시그니처인 레몬 머랭 파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커피도 정성껏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최고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가게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죠. 인터넷 리뷰도 점점 많아지고 SNS에도 저희 카페가 소개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었고, 이곳이 파리에서 꼭 들러야 할 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뿌듯했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팬데믹 동안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고 방역 수칙 때문에 좌석수도 제한되고 매출은 급감했죠. 직원들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니 정말 막막했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엔데믹이 되면서 상황이 점점 나아졌어요.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가게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주시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한국인 유튜버가 저희 카페를 방문했다가 올린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우리 가게도 큰 혜택을 보게 되었어요. 그 한국인 유튜버는 카페에 오셔서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디저트에 진심이라며 가게를 촬영해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제게 물어봤고, 저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한국인 유튜버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죠. 주문할 때도 세심하게 메뉴를 고르고 직원들의 추천을 잘 들어주셨어요. 카페 내부를 촬영할 때도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저희 카페의 분위기와 메뉴의 맛을 세심하게 소개해 주셨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저희 카페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특히 그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많이 찾아오셨는데 대부분 매너가 좋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한 번은 한국인 단체 손님이 왔을 때의 일이에요. 10명 정도 되는 그룹이었는데 그분들은 가게에 들어오시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제게 오시더니 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립커피와 디저트 메뉴 몇 가지를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다시 일행분들에게 다녀오시더니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글쎄 음료는 하나로 통일하시고 디저트는 다양하게 맛보신다며 여러 개 주문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체이기도 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드는 사람도 힘들다는 이유였어요. 보통은 단체 손님들이 오시면 주문하시는 음료가 제각각 달라서 저와 직원들은 조금 긴장을 하고 음료를 빠르게 만든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단체 손님들은 애초에 그런 고충을 아시는 것처럼 배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종이를 보고 제가 놀라자 그분은 제게 서투른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단체 손님이 와서 메뉴를 제각각 골라 주문할 때의 고충을 충분히 안다는 내용이었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던지요. 덕분에 저희는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신기했던 건 10명도 넘는 단체 손님들이 한자리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도 크게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한국인 가족이 저희 카페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부모님과 어린아이가 함께 왔었는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고 타이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이도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며 조용히 행동했죠. 그리고 아이가 음료를 조금 흘렸을 때도 부모님이 바로 닦아주면서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아이도 그 말을 잘 듣고 테이블 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게다가 카페를 떠나기 전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테이블과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랬어요. 아이는 자신이 흘린 작은 과자 부스러기까지 꼼꼼히 치우고 의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한국인 가족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만나게 되지만 한국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매너가 좋으시고 스타일도 정말 세련되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개성 있는 스타일인데 그들의 패션을 보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그들의 센스가 돋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한국인 손님이 입고 온 티셔츠가 너무 예뻐서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염치불구하고 물어본 적도 있다니까요. 또한 한국인 손님들은 매너도 뛰어나세요. 카페에 들어오실 때 인사를 먼저 건네는 동양인의 99%는 거의 한국인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인 손님이 오시면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서비스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카페가 점점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한국인 손님 덕분이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인들의 사이에서 저희 카페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분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바로 냄새 때문에 불만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취가 있고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인들도 매일 샤워를 하지만 특정 음식과 생활 습관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인종 특유의 냄새와 개인 위생 문제로 인한 냄새는 다르잖아요. 중국인 손님들 중 일부는 개인 위생이 부족해서 나는 냄새가 문제였어요. 같은 아시아인인 한국인 손님들은 그런 냄새는 전혀 안 나던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다른 손님들이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편이었습니다. 제 카페의 리뷰에도 카페 분위기도 좋고 디저트와 커피도 너무 맛있지만 옆 테이블의 중국인들의 냄새 때문에 힘들었다며 점수를 깎았다는 내용이 올라올 때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차라리 저희 커피 맛이라든지 제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이건 중국인들의 특성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인 손님들이 오면 카페 내 창문을 활짝 열거나 공기청정기를 풀가동시켰어요. 하지만 그것도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소용없는 해결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손님들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인 손님들이 가게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단골 손님들까지 떠나보내야 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고민할 정도였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정작 제 가게를 찾던 단골 손님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고 특히 제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셔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하시길 중국인들 때문에 카페에 조용한 감성이 없어졌다며 마치 카페가 돗대기 시장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카페에 들어왔다가 중국인들이 점령한 돗대기 시장 같은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놀라서 발길을 돌리신 손님들이 점점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인 단체 손님을 받으면 매출 상승에는 더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말도 마세요. 한 번은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10명이 와서 메뉴를 하나도 시키지 않고 카페에서 쉬다 가겠다며 자리만 차지한 적도 있어요. 처음엔 인원이 많아서 메뉴를 정하느라 주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더운 날씨에 그저 잠시 쉬어갈 시원한 공간이 필요했고 그곳이 저희 카페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주문을 요청드리자 그제야 커피 3잔과 디저트 2개를 주문하셨는데 배가 불러서 나눠 먹어야겠다며 컵과 포크를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문한 커피와 디저트를 조금씩 나눠 먹으며 2시간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싸우는 것 같은 큰 목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겠다며 매장 곳곳을 우르르 돌아다니는 바람에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건드려 커피를 쏟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손님은 중국인들에게 항의했지만 중국인들은 대충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 자리로 돌아가 버렸고 그 모습을 본 제가 그 손님께 죄송하다며 커피를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게다가 2시간 뒤에 그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떠나고 난 후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디저트 접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심지어 외부 음식을 가져와서 먹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어디를 걷다 왔는지 하얀 대리석 바닥은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어요. 바닥 청소를 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답니다. 게다가 그분들이 떠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자리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 사이에 들어온 손님들은 마땅히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 불편해했고요. 이러니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인 손님들을 받고 나면 후처리를 하느라 정작 가게를 찾아주신 단골 손님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게 운영이 다시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을 자주 보다 보니 그 이후부터 중국 손님들만 들어오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제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양인들을 보면 중국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릴 지경이죠. 저도 이런 능력을 갖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은 성조의 억양이 세다 보니 목소리 톤이 비교적 다른 동양인들에 비해 높은 데다가 음정의 높낮이가 강하며 말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게다가 목소리도 어찌나 큰지 무슨 기차화통을 삶아 먹었나 싶었죠. 목소리가 큰 동양인들은 80%의 확률로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많은데 간혹 혼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경우는 대화 상대가 없어 조용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난감하긴 했지만 그것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짝퉁인 명품 로고가 크게 쓰여진 옷을 입고 있거나 너무 눈에 띄는 화려한 스타일로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떡진 머리와 씻지 않아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중국인임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식당이나 카페,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중국인을 구별하는 능력을 의도치 않게 탑재해버린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인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어떤 식당 주인은 식당에 중국인이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면 미리 바깥에 나가서 자리가 만석이라거나 재료가 다 떨어져서 준비 중이라는 등 적당히 둘러대서 중국인들을 되돌려 보내기까지 했다네요. 그분도 처음부터 중국인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는데 식당 음식의 무리한 리필 요구도 모자라 화장실을 이용하고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는다든가 세면대에서 손이 아닌 발을 씻고 식당의 손수건으로 발을 닦았다는 주변 손님들의 불편한 제보가 이어졌고 계속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았다간 식당 문을 곧 닫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화장실에서 발을 씻지 말라던가 물을 내리라는 등의 안내문도 써붙여도 봤지만 결국 그런 안내문이 꼭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참을 중국인 손님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저는 어쨌든 손님이니 참고 참아왔는데 제가 정말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오픈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중국인 여성 2명이 들어오더니 자신들이 이틀 전 저희 가게에서 레몬 머랭파이와 커피를 주문해서 먹고 갔는데 둘 다 배탈이 나서 약을 사 먹고 이틀을 누워있다가 지금 겨우 컨디션이 조금 돌아왔다며 음식값의 환불과 약가 그리고 이틀 동안 누워있느라 프랑스 여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동안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희 디저트를 먹고 배탈이 났다는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매일 아침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 음식이 상할 일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머랭파이를 사드시고 배탈이 났다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들이 이틀 동안 머랭파이만 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음식에서 탈이 났는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저희 가게에 와서 환불 요구와 보상까지 원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우리 가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영수증은 버렸다고 했어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가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사 먹었다는 영수증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명확한 증거 없이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약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조차 제게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약값 영수증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도대체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지 그들조차도 대략적인 금액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중국인 여성들은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며 만약 환불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라인 리뷰에 나쁜 평가를 남기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여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저는 고객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몇몇 손님들은 이 소란을 피하려고 가게를 떠나고 있었죠. 저는 결국 그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값만 환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약값이나 여행 보상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음식값을 돌려주니 그들은 순식간에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이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참 착잡해졌어요. 그동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마음을 악용당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제 가게가 중국인들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배포해주던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가게에 붙였더니 그 안내문 때문인지 그 이후로 카페는 다시 평온해졌고 중국인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 제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된 책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세련된 한국 스타일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이 흔히 보이는 후줄근하거나 과하게 화려한 패션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리 스타일도 앞머리를 내리고 깔끔하게 정돈한 모습이 한국 남자 스타일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한국인이겠거니 하고 주문을 받았는데 10분도 안 되어 크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시키고는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군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할 때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와서는 책을 챙기고 가게를 떠났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거든요. 변기는 막혀 있었고 물은 넘쳐 흘렀으며 휴지와 쓰레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느라 한참을 고생해야 했죠. 그 후 저는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한국 사람처럼 보였지만 행동이 수상쩍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국어 책을 들고 있었던 것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았고 옷차림도 일부러 신경 쓴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화장실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도망간 거였죠. 그 사건 이후 저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올려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자영업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결국 그는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중국인을 거부하는 식당이나 카페, 옷가게만 골라서 저렇게 골탕을 먹이면서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들은 일부러 한국인처럼 행동하거나 다른 동양인으로 위장해 들어와서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는 사라지는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한 가게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고 업주의 영업방해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제가 중국인이었다면 저도 기분이 나쁠 만하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처음부터 중국인을 거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국인 손님들을 받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프랑스 자영업자와 다른 손님들입니다. 한국인 손님들처럼 매너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중국인을 거부할 일도 없을 거예요. 저희도 누구에게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중국인 손님들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같은 동양인인데도 한국인 손님들과 중국인 손님들의 차이는 너무 커요.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잘 지켜주시는데 중국인 손님들의 행태는 정말 최악이잖아요. 하루빨리 중국인 손님들도 한국인 손님들을 보고 배워서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한다는 뉴스를 종종 들은 적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한국인으로서 참 씁쓸하고 억울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인들이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니까요. 중국인 손님들도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를 지켜서 자신들의 이미지도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